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이자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실이요 교육장이다. 영국의 정치가였던 제임스 브라이스 경의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지방자치는 과연 제대로 서 있을까?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지방자치는 1987년 6월 항쟁에서부터 싹이 텄다. 6월 항쟁으로 인한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지방자치는 부활하게 됐고 1991년 대한민국 지방선거가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지방자치는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진정한 지역의 독립을 향한 자치와 분권은 영원히 풀지 못하는 숙제인 걸까?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자치를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인구의 절반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경제 규모 역시 수도권이 나머지 지역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경제의 쏠림은 교육과 의료, 또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소외를 낳고 지역의 약화를 야기시켰죠. 진정한 지역의 자치와 분권을 위해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지금부터 함께 고민해보려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0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북도 의회 장경식 의장입니다. 우리 경북도의회는 지난 6월 13일 날 지방선거를 통해서 11대 의회가 출범을 힘차게 했습니다. 늘 도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사랑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는 과거의 낡은 관행들을 과감히 척결하고 새로운 질서를 도입하고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의회는 300만 도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와 믿음을 듬뿍 받는 의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고 무엇보다 많은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정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조금씩 양보할 줄 아는 것이 그 타협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만을 주장하지 않고 대화와 소통으로 정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 의회는 도민들이 고루 잘 사는 경북을 만드는데 진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경상북도 의회의 새바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적 정치의 뿌리이자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관이 우리 경상북도 의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기관이면서 감시기관이기도 합니다. 합의제적 의사결정기관이 바로 경상북도 의회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300만 도민들이 경북 도민들의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민의를 최종 결정하는 우리 경상북도 의회 본회의장 모습입니다. 경상북도 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2분, 또 7개 상임위원회, 또 7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북도의 새로운 변화, 정당별 분포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대 때는 전체 의원 63명 중 한나라당이 48명, 나머지 15분의 여러 정당의 당선자들이 분포가 되었습니다. 지난 10대 때는 60명 의원 중에 새누리당이 52명, 이번 11대 때는 60분 중에 41명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9분이 당선되셨고 무소속이 9분, 바른미래당에서도 1분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60분 의석 중에 약 3분의 1에 가까운 19분이 비자유한국당 의원들로 우리 경북도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11대 경북도의회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과 혁신과 상생과 협치의 정치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의회를 슬로건으로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우리 도의회의 비전과 목표는 문견 이정, 이청 득심이라고 현장에 가서 직접 듣고 이후에 방책을 정하며 귀를 기울여 결정함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로 정하고 경북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 중점 추진사항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의회다운 의회, 둘째는 현장과 소통하는 의회, 셋째는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의회, 할 말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의회, 능력 있고 항상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세부사항으로서는 출자 출연 기관장 및 고위 공무원 인사검증 제도를 확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질문 1문 1답대를 확대 추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님들이 50%로서 역량 강화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현장과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민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의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이 엄중한 시기에 집행부에도 협력할 것은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소통 공감대회를 운영을 해서 23개 시군을 찾아가서 직접 도민들의 어려움과 바람을 경청을 하고 도정에 반영하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의회는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정책연구위원회를 출범을 시켰고 의원연수회를 시행을 하고 앞으로도 확대할 것입니다. 또 지역의 4개 대학과 자문협력체계를 구축하는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우리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입법 정책 토론회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을 해서 5개 연구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속빈강정 해외 연수를 싹 바꾼다. 우리 도의회 과거 우리 도민들로부터 외유성 논란에 많이 휩싸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번부터는 정말 의원들이 해외에 가서 한 개의 정책이라도 제대로 배우고 와서 도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제도를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2부에 경북도의회 우선 당면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요즘 참 화두지요.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책임하에 지역사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치단체에 권한 주는 지방분권, 권한을 민주적으로 행사하는 지방자치가 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기초한 지역 문화에 기초한 지역 발전을 추진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죠. 주인의식과 참여의식의 확대,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요구를 잘 반영하는 그런 자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한계점도 많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먼저 무늬만 지방자치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상투 틀고 양복을 입고 있는 이런
아주 우스운 어정쩡한 그런 모양이 바로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 입법권, 조직권, 재정권을 아직도 중앙정부의 법령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세출 예산은 4대 6인데 국세와 지방세는 8대 2로 아주 보람이한 이할 자치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결정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결정사항을 수임하는 기관으로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견제,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아주 열악한 수준이 도민들의 어떤 바람의 한계로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1세기 지방자치를 요구한 새로운 변화들을 보겠습니다. 중앙집권전 국가주도 성장의 한계, 또 빈부격차와 사회 갈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 심화가 되고 있죠. 소위 말해서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 국토의 12%에 전 국민의 50%가 살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본사가 83%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지역 경쟁력 확대를 위한 지방 분권이 이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면한 국가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대한민국 제2의 도약을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서 지방 분권은 필수적입니다. 작년에 행안부 지방분권 로드맵이 발표가 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을 하였습니다. 올 9월에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마 금년 11월부터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될 예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본 지방분권의 과제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단체장은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양대 축이 될 것입니다. 두 기관의 견제와 균형의 추가 맞아야만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입니다. 아직도 지방의 주체가 자치의 주체가 주민이고 그 대의기구가 지방의회라는 기본적인 인식조차도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지방의회의 현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예산이 약 400조가 되는데 전국 시도 예산은 191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광역의원 1인당 연간 약 2,420억의 예산을 심의합니다. 국회의원 1인당 약 1조 3천억 예산을 심의합니다. 지금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사무가 대폭 이양되어 있습니다. 광역 1인당 조례 발의 건수도 과거에 비해서 75.5%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정책보좌관을 9명을 쓰고 인턴까지 하면은 1명당 10명을 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800명 넘는 광역의원은 개인 보좌가 단 1명도 없는 그러한 암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치입법법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입법권은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이자 고유 권한인 자치입법권은 법률 우회의 원칙에 매몰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조례를 하나 제정을 하려고 해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과 바로 연결되는 모든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것은 법과 법령 위반되면은 단 하나도 우리가 자치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의회에서도 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이 한
20명 이렇게 됩니다만은 그 인사권은 도지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도지사와 집행부를 감시를 하고 견제를 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보호자 업무는 절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의 인사 권한, 이 전보 권한, 이 조직 권한은 집행부의 장이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제대로 된 의원 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그 제약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죠. 세 번째는 전문위원 강화와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 사무처 직원 또 정책 보호자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시급히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치 조직권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에서 정해진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의회 사무처 기구를 하나 만들 수도 없고 또 의회 사무처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예산 담당관제를 신설하려고 해도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틀에 묶여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필요로 하는 상임위원회를 의회에서 자발적으로 구성을 하고자 해도 절대 우리 의회 독자적으로 이걸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방의회법을 신설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회법이 있습니다만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 없습니다. 법률에 딱 두 줄의 근거를 가지고 현재까지 우리 지방자치, 지방의회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방분권의 성공은 지방의회 역량 강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중앙은 중앙 중심적 사고와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 이해 부족 등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미래 비전 선진의회로 도약을 하겠습니다. 정책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정책심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갈등 조정자가 되겠습니다. 성숙한 자치가 구현되도록 지방자치가 앞장서겠습니다. 책임 있는 주민의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도민 여러분, 우리 경북도의회는 더욱 성숙된 자세로 도민 곁으로 한 뼘 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집 타운홀 미팅 진행을 맡은 강주혜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의 주제 발표 들었는데요. 오늘 들으신 주제를 토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게 될 예정입니다. 그럼 함께해 주신 패널분들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포항이 지역구시고요. 4선 도의원이시죠. 제11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의장 장경식 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기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분권을 현실화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계신 분이죠. 지방분권 국민운동 초대의장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김형기 명예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방분권을 위해서 오랫동안 힘써오신 분입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 경북본부 이창용 상임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타운홀 미팅에 앞서서요. 이 타운홀 미팅이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운홀 미팅은 미국 식민지 시대에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행해졌던 타운 미팅에서 유래가 됐고요. 지역 주민이 정책 결정권자를 만나서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도민과 함께 소통의 장이 되길 바라면서 경북도의회 의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 앞서 잘 들었습니다. 네, 변화된 경북도의회의 모습도 기대가 됐고요. 또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대한 그런 강력한 의지도 볼 수 있었는데요. 많은 변화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다 담으신 주제 발표였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교수님께서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님께서
지방자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 또 우리 경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말 제대로 된 도의회를 꾸리겠다는 그런 결의를 보아서 정말 저는 감격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더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은 지금 지방 분권이 안 되고 있고 또 지방자치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이 중앙집권 세력의 방해로 해서 지금 개헌이 헌법 개정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 좀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 점은 앞으로 토론 과정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헌의 중요성을 또 한번 짚고 넘어가셨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그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겠다는 도의회의 의지를 느꼈습니다. 사실은 경북도의회는 경북의 입법부입니다. 국회와 맞먹는 그런 정도의 입법권을 가지고 앞으로 도민들과 함께 이제 호흡을 해야 되는데 도의원들은 사실은 각 지역의 대표들이시니까 도민들과 보다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 참 좋겠고 또 그런 소통을 하시겠다 하니 하여튼 좀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요. 생활정치와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려면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생활정치가 이루어지려면 도민들의 많은 정치 참여가 있어야겠죠. 지금 많은 변화를 겪어왔지만 그래도 한계점도 있죠, 의장님. 그렇습니다. 27년 동안 지방자치가 부활이 되고 시행이 되었습니다만은 많은 성과를 낸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선진국과 같은 그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또 이런 국민들의 그 인식 변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주민들은 지방의원들에 대한 많은 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도적, 현실적 그 한계에 봉착을 해서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현재 그 실정이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지방 분권에 대한 로드맵을 내놓고 또 우리가 늘 수건으로 생각하는 자치 입법권, 재정권, 또 조직권, 또 그 안에서는 또 인사권 독립 문제, 또 정책 지원 그 전문 보호자관제 이런 부분들도 하루속히 법과 제도로서 담아내야 될 큰 그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방자치, 지방분권 참 이야기는 오랫동안 많이 나왔고 화두도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나아갈 길은 멀어 보여요. 그리고 또 정작 도민들은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뭐냐, 이걸 왜 해야 되냐 이러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교수님, 지방자치, 지방분권 왜 필요할까요? 오늘 주제가 이 생활 정치인데요. 우리 이제 도민들이 이 삶을 영향 미치는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그 전부 이제 중앙 정부가 다 그걸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이걸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 맞는 어떤 제도, 안동시에 맞는 제도, 법 이걸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한계죠. 그래야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 생활 정치를 하려면은 지방 자체가 제대로 돼야 되고, 지방 자체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이 돼야 돼요. 저희들이 20년 전에 지방 분권 운동 초기 할 때 지방 분권 없는 지방 자치는 없다. 지방 자치하려면 지방 분권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지금 헌법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10년 전부터 지방 분권 개헌을 하자. 그래서 우리 여기 이창용 대표와 함께 정말 전국의 각 지역에 우리 그 다양한 인사들이 시도민들이 참여해서 지금 개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생활 정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크게 보자면은 근데 대한민국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대구 경북 이 경제권을 형성하고 광주 전남 대전 충남이 경제권을 형성해서 여기에서 발전돼야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잠재 성장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기로 가고 있어요. 이걸 이제 되살리기 위해서는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무리 수단 써봐도 안 돼요. 지금 금리 내려봐도 안 되고 이제 금리 다시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돌아서도 지금 굉장히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수도권 중심의 발전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전국을 광역 경제권 단위로 이렇게 발전시켜야 됩니다. 제가 사실 10년 전에 이걸 제안했고 이명박 정부 때 이게 사실은 실현될 것 같다가 결국 다 무산됐는데 그럼 광역 경제권 단위로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그 도지사나 도의 의장, 도의원들이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자치 입법권. 그다음 동시에 돈이 있어요. 재정권. 아까 우리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국세가 8이고 지방세 2고 선심서 나눠주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세금을 거둘 수 있고 하고 또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이런 헌법 개정이 있어야 됩니다. 재정권, 그다음에 조직권 이런 게 있어야 우리 스스로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고 그다음 더 절실한 문제는 뭐냐면 지방이 좀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81개가 지금 앞으로 30년 후면 없어지고 그중에 상위 10개 중에 5개가 경상북도입니다. 어성, 군위 이런 순으로 영양, 청송, 영덕 이 5개가 지금 30년 내로 없어집니다. 지금. 이 심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경상북도가 어느 지역보다도 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나서야 되고 그리고서는 개헌을 해줘야 된다. 수도권 중심의 발전 계획을 없앨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했죠. 네. 이게 이제 지금 지방분권 개헌의 이유입니다. 네,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중요성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설립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걸까요?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우리 사회의 중앙정부 또 중앙 관료들이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자치분권 종합계획도 그걸 누가 실무적으로 핸들링하느냐 하면 행안부 공무원들이 합니다. 권한을 내놓으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그걸 하니까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올 수 없듯이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의 중앙 관료들이 하여튼 기재부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육부 우리 지금 도민들의 시민들의 일상 삶을 규정하는 모든 부분의 주요 결정권을 장관들이 다 갖고 있고 그래서 또 그 장관의 권한은 또 관료들의 권한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이 정말 중요한 발전을 하고 싶어도 지역이 주도적으로 하려고 해도 그 구조가 안 돼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경북의 국회의원들도 계십니다만은 지방분권에 소극적입니다. 말은 이제 지방분권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분들은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는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중앙을 대표하는 그 역할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충실히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또 국회가 저희가 볼 때는 그동안 1년에 이제 발의되는 법안 수가 한 5,000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실제로 통과되는 거는 한 300~400개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날치기를 했을 경우에 그렇다. 그러니까 일은 할 수는 없으면서 권한은 많이 갖고 있고 중앙관료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놔두고는 저희가 지방분권이 쉽지 않다. 그래서 도민들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이제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김영기 교수님께서 사전에 의장님께 질문을 드린 게 있어요. 분권 없이 자치 없고 개헌 없이 분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위해서 경상북도 의회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좀 해주시죠. 지금 정말 우리 그 지방의회가 참 정말 갈망하던 그런 그 지방분권, 제대로 된 그 지방자치를 위한 중앙정부의 이제 로드맵이 나와서 정말 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 그 지방에서 이러한 제도를 법제화하는 그 골든 타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국 시도 의장 협의회에서는
국회의장도 만나고 행안위원장도 만나고 또 김부겸 장관도 만나고 자치위원장도 만나고 청와대 행정관도 만나고 지금 문제는 지방분권과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법률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국회 통과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방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뭐 지방재정권 확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내용이 좀 보완된 부분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제는 전국의 우리 광역 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지방 분권은 목소리 높여 또 외쳤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아마도 지방 분권 이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가 아마 대구에서도 있을 겁니다. 그런 활동도 하고 우리 광역의회에서는 지방 분권을 위한 태스크 포스 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지역 김명호 도의원은 우리 경북의 대표로서 전국의 부단장으로서 아주 활발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대표님, 이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 말고도 이 지방 일괄 이양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게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지방 이양 일괄법 뭐 이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정부도 국민들과 또 지역과 제대로 또 소통을 지금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이제 아까 일괄법이나 이런 것도 17년, 18년 전부터 이미 요구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국회에서 이제 통과를 안 시키는 그런 경험들을 그동안 많이 했고 또 이번에 정부에서 이제 통과시킨다고는 하는데 근데 또 그 내용을 보면 실제로 이제 행정적 측면에서는 사무 이양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내용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하고 소통을 했으면은 저희가 제안을 했을 텐데 예를 들면 일자리 관련된 거는 지금 일자리 관련된 거는 이게 그냥 고용 관련되는 법을 개정한다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고 경제, 산업, 교육, 지역의 전반적인 어떤 환경이 바뀌어야 좋은 일자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지금처럼 일괄법을 이양한다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국회에서 기존의 법을 다 검토를 해서 장관이나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나 지역사회 도민들의 권한으로 이양을 하고 또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에다가 규정하지 말고 조례에 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틀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뭘 이렇게 모양만 자꾸 내려고 하는 그것도 아마 통과되기는 또 쉽지 않은 구조.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네, 중요한 문제는 도민에게 좀 의견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의장님, 도민 참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일 텐데 주민 참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지금은 우리가 뭐 지방자치 또 경북도의 시군 노력이 있습니다만 이제 대의민주주의라고도 볼 수가 있고 지금은 주민들이 직접 다양한 욕구를 주민 참여를 통해서 또 이뤄내는 직접 민주주의가 많이 이제 또 부각이 되고 또 활성화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는 먼저 조례를 통해서 주민 예산 참여제, 우리 경북교육청도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시행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 11대에서 이제 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23개 시군을 우리가 소통의 날로 이제 정해서 우리 도의회 지도부와 직접 시군의 어떤 주민들과 직접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려움이 무엇인지 직접 현장에 가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서 그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 방안을 좀 찾아내고 이렇게 하려는 노력을 또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들은 의정 보고회, 보고서 이런 지원도 있고 이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방의원들은 법적으로 그런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또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주민들과 소통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과거에 하지 않던 주민들과의 어떤 그 의정 보고회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그 주민의 그 대의기관인 경북도의회와 우리 도민들과 직접 만나서 함께 소통을 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그런 의회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 참여를 위해서 뭐 네. 여러 가지 주민 참여 예산제나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교수님, 제도적으로 주민 참여를 위해서 어떤 쪽으로 보완을 해야 될까요? 예, 이 주민 참여라는 것이 이제 주민 자치입니다. 풀뿌리 자치라고도 하는데, 풀뿌리 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또 주민 참여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 우선 주민 가까이 내려와야 돼요. 우리 삶의 현장으로. 중앙 정부 결정해 보면 안동시의회에서 참여해 보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쓰레기 어떻게 치울지 그런 정도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관련된 교육, 뭐 일자리 문제, 경제 여러 가지 문제를 복지 문제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렇게 되려면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 지방정부로 와야 되고, 지방정부로 와서 또 광역정부에만 머물면 안 되고 기초정부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안동시에 와야 되죠. 경상북도에만 온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초기에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이제 다시 그덕 강조하지만 사실 이제 이것이 지방분권 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난 10년간 공론화돼 가지고 작년까지 그 8부 능선까지 와서 개헌을 딱 하려고 하는 순간에 모 정당 대표가 그걸 거부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부해서 이게 또 저쪽은 또 이게 정쟁화돼 버립니다. 이게. 휘말려 가지고 결국은 무산돼요. 지난 6.13 지방선거 때 개헌을 했어야 했습니다. 전략의 기회를 놓쳤죠. 김관용 지사께서 정말 강조하셨고, 우리 권영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놓쳤습니다. 제가 작년 1년간 이제 국회에서 개헌특위 자문위를 있었는데, 아까 우리 이창현 대표도 얘기했지만 사실 국회의원들이 계속 그래 합니다. 지방에 권한을 주면 믿을 수 있나? 지방 공무원들 잘할 수 있나? 지역 주민들 잘할 수 믿을 수 있나? 이런 이야기하고, 그중 특히 우리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더욱 소극적입니다. 정말 여러분 진짜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을 이제 안동 시민 여러분들이, 경북 도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바꿔가고 그런 이제 밑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려면 우리가 밑으로 올라가는 운동을 해야 되죠. 그게 이제 지방분 개헌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결집해서 우리 또 대표를 통해서, 의장님을 통해서, 지사를 통해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 요구를 안 하면 중앙집권 세력 꼼짝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무슨 발언하고 있는지 뽑아줬는데 국회가 속기로 한번 보십시오. 그 지방 공무원 믿을 수 있습니까? 지역 주민 그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발언합니다, 제가. 정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감시를 해야 돼요. 국회의원들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끊임없이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주민 자치가 가능하고 주민 참여가 의미가 있고, 그 주민 참여를 통해서 진정한 직접 민주주의와 우리의 삶의 질 개선, 우리 자식들, 자녀들의 일자리 창출, 우리 이 지역의 미래가 보장된다.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치인이 바뀌길 바라지 말고 도민들이 먼저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면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네, 진정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겠죠. 타운홀 미팅 취지에 맞게요. 객석에서 질문을 받고 이야기를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질문해 주실 분,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분권이 중앙으로부터의 한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 안타까움을 저도 갖고 있는데요. 위로부터의 개헌을 통한 변화도 중요하지만 아래로부터의 개혁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경기도의회 142명의 의원들이 본인들이 약속했던 공약 4,194건을 공동으로 관리 이행하기로 약속했다는 것들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마찬가지로 경상북도 의회에서는
그런 중앙으로부터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초당적 그런 협력 과제들, 그다음에 혁신의 과제들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그런 획기적인 그 공약 이행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을 세우고 한다는 정말 배울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들이 선거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공약을 하죠. 첫째는 본인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어떤 자세로 주민에게 임할 것인가 하는 그런 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규모 수건 사업이라든가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본인의 어떤 자세라는 이거는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다잡아 먹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렇게 자세를 정제되게 하면 됩니다만은, 두 번째는 예산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11대 의회는 도지사 공약 실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강력 의원들의 공약 실현도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집행부와 우리 의원님들의 지역 수건 사업을 집행부와 긴밀히 논의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을 반영해 나가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경상북도 의회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 소통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직접 도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의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을 하고 있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과거에 우리 경상북도 의회는 특정 정당 위주로 또 구성이 되어 있고 도지사와 함께 좀 짬짬이도 하고 그런 못 믿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이제 11대 의회부터는 정말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민의 바람이 뭔지를 정말 제대로 알고 우리 사회에 힘들고 낮고 어두운 것을 먼저 챙기는 그런 의회로 다시 변모일신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북도의회 주체적 변화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었는데요. 질문 한 분 더 듣고 또 타운홀 미팅 이어가겠습니다.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여러 시민분들 나와 계신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라는 것들이 지방 시민들, 일반 시민분들의 의견이 많이 의회에 반영되는 것이 올바른 주민자치고 지방의회에 나아갈 모습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핵심적으로 첫 번째 공약 자체가 이제 핵 발전 시설에 대한 전면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립되는 의견들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그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재추진을 하고 있죠. 지금 경북도 의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 지방자치의회의 그 고민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에 있는 그리고 각 지역의 시민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입법 활동을 할 것인지가 가장 큰 고민일 것 같거든요. 도의회 같은 경우는 이러한 공론화위원회 비슷한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의사소통 구조 그 기구를 혹시나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국회의원보다는 또 광역의원보다는 기초의원이 주민들과의 어떤 좀 밀접한 그런 소통을 더 하고 있다고 보고 있죠. 우리 경상북도는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어떤 욕구도 또 다양하고 여러 가지 갈등의 유형도 또 다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우리가 예단을 해서 무슨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의회는 23개 시군을 직접 앞으로는 찾아가겠다.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우리 23개 시군 의회 의장단 협의회 회장단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전라남도 의회하고도 또 소통을 하고 대구시 의회와도 소통을 합니다. 그것보다도 우리 23개 시군의회하고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을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의 원자력 문제라든가 또 소각장 문제라든가
또는 그 산업체 일자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의회 또 우리 그 소통 대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직접 어려운 점을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해서 그러한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뭐 비단 공론화위원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방안을 모색해낼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 의회가 앞으로 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참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에 또 협력을 통해서 이뤄나가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또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고 계속 타운홀 미팅 이어가도록 하죠. 네, 지역은 이렇게 폭우 피해 난리인데요. 유럽 관광지로 해외 연수를 떠난 충북도 의원들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충북도 의원 4명이 유럽으로 해외 연수를 떠난 건 어제 오후 개선문과 피사의 사탑 등 프랑스와 이탈리아 주요 관광지를 8박 10일 동안 돌아보는 일정입니다. 해당 지역구 지난해 7월 충북에서 유례없는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충청북도 의회 의원들이 유럽 연수를 떠나는 바람에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게다가 충북도 의회 김학철 전 의원은 이런 비난 여론을 두고 언론의 호들갑이라며 국민을 들쥐에 비유하기까지 했습니다. 최악의 수해 현장을 두고 해외 연수를 떠난 김학철 도의원은 되려 국민을 비난했습니다. 세월호 사태 때도 그랬다며 집단 행동을 하는 설치류, 레민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이후 비난 여론은 더욱 들끓었고 지역 의원들의 관광성 외유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커져갔습니다. 이후 충청북도 의회는 변했습니다. 의원들 스스로 여행사 없이 일정을 짰고 현지인 집에서 숙박,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이동했고 연수를 마친 후에는 직접 연수 보고서를 작성해 시민단체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연수 보고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영상에서 나왔듯이 충북도의회 변화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지난해 물난리 속에서 관광성 외유 떠났다가 워낙에 욕을 많이 먹어서 변하긴 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변화잖아요. 근데 이게 충북도 의회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관광성 외유, 해외 연수. 어떻게 하면 조금 개선될 수 있을까요, 의장님? 제가 의장에 그 출마를 했을 때 해외 연수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 도의회는 그 국외 여행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7분이 구성이 되는데 그 의회 운영위원장과 당연직이기 때문에 뺄 수가 없고 그 중에 이제 2분의 의원님들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 의원님들을 다 뺐습니다. 빼고 언론인 내지는 사회단체 대표들이 그 포함을 시켜서 6분을 완전 외부 인사를 또 구성을 했고 둘째는 과거는 그 지역 여행사를 통해서 패키지 뭐 상품 형식으로 그렇게 가고자 하는 의원들이 자기들끼리 숫자를 맞춰서 그 여행지도 정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완전히 철폐를 하고 이번에는 우리 전문 연수 기관에다가 아예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맞춤 형식으로 해외 연수를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언론인들 또 일반 그 도민들도 자비로 얼마든지 우리 연수단에 같이 합류를 해서 가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과연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연수를 하고 있는지 직접 보시고 또 언론 보도도 본 그대로 좀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또 하나는 과거에는 연수 그 보고서를 동의해 있는 공무원이 있어서 의회 홈페이지만 게재를 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직접 작성을 하고 의원 대표가 본회의장에 연수 그 보고를 직접 다 하도록 그렇게 또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의원들이 연수를 갔으면은 제대로 된 어떤 그 선진 그 문물을 우리가 보고 우리 그 도정에 의장이 이제 접목을 시키게 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떠나는 의원 한 사람 한 건 이상의 거기에 보고 들은 그 정책들을 다 제시를 하고 그 갔던 위원회 최소한도 거기서도 선별해서
3개 이상의 좋은 정책들은 지평부에다가 우리가 토스를 해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과거와 정말 다른 좀 제대로 된 우리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해외 연수가 되도록 우리 그 도의회가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꿨습니다. 지금은 3천만이 해외에 나가는 그런 해외 여행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그 어려운 서민 경제,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 또 저출산 문제, 산적한 그 현안들이 참 엄중합니다. 이런 때 그 해외 연수를 가는 이만큼 그 도민들의 어떤 그 걱정은 당연히 안 오도록 해야 되고 그 성과를 반드시 낼 수 있고 제대로 된 그 연수가 되도록 그렇게 이미 조치를 다 해놓고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 도민들이나 언론에서 평가를 해서 그래도 부족하다, 미진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또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해외 연수가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갈 때도 일반 도민도 함께 가면 감시도 될 거고요. 네. 갔다 와서 도정에 잘 반영이 된다면 참 좋겠죠. 교수님이 해외 연수가 불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가다가 또 구경도 좀 해야죠. 사실. 왜냐하면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건물 하나하나가 안목과 관련된 거예요. 주민들, 또 우리 도민들. 그렇기 때문에 뭐 관광도 좀 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왜 가느냐, 이게 왜. 그래서 목표가 분명히 막연하면 안 됩니다. 조례 제정, 그러니까 의회는 조례 제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주민들이 이 부분을 조례 제정하려는데 선진국 어느 지역에 잘하고 있더라. 그걸 정해야 돼. 그러려면 사전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반드시 사전 공부를 하고 뚜렷한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막연히 가서 좋은 거 적어내라 하면 안 되고 약간 스위스에 간다. 스위스가 뭐 주민총회가 어떻게 하던데 어떻게 하는가 그걸 공부 다 해가지고 그래 가야 돼요. 그래야 질문하는 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얻어올 수 있는 거죠. 다녀와서는 이제 보고서를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반드시 조례로 저는 조례 제정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게 실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냥 보고서 내라고 반영하라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조건이 마련된다면 뭐 도민 같이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공부해야 같이 갔다 와서 하는 이거는 주민들 박수 쳐줘야 돼요. 그 뭐 가서 관광 좀 했다고 욕할 건 아니다. 다만 그런 조건만 마련된다면 가능한 많이 가는 게 좋다고 저는 그럽니다. 네. 해외 연수는 이쯤 하고요. 저희가 다시 지방분권 영상 잠시 보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세계에서 지방자치가 가장 잘 발달된 나라 스위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날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라는 타이틀도 실은 지방자치의 힘이라는데요. 스위스의 의사결정은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입니다.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역과 국민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스위스에는 26개의 주, 즉 칸톤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모든 칸톤들은 독립된 의회와 법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독자적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입법을 하는데 중앙정부의 간섭은 없습니다. 물론 재정자치와 조세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권 수여에서부터 헌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중대사는 모두 각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몫입니다. 1848년 통일국가 탄생 때부터 스위스는 완벽한 지방자치의 나라였습니다.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스위스의 각 지역은 국가가 넘볼 수 없는 독립적인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스위스 사람들에게 수도가 어디냐고 물으면 잘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중앙 집권적인 성격의 수도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요. 스위스 사람들한테 수도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요. 그만큼 서울의 위상이 분명하다는 거겠죠. 의장님, 스위스의 지방자치 어떠셨어요? 참 부럽죠. 많이 부러우셨죠? 인구가 한 700만 되고 국토도 우리 한 40%, 1인당 그 소득은 8만 불. 정말 참 부러운 그 강소국이죠.
저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는 걸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죠. 그 요체는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어떤 그 통제를 하지 않고 주민들로부터 지방으로부터의 어떤 그 자율권을 중앙이 그 부여하는 데서 이러한 오늘의 스위스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뭐 힘든 그런 의사 결정을 주민들의 어떤 자율에 그 맡기고 이러한 그 자율이 아주 이제 보편화되고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도 그 스위스가 오늘날 이렇게 그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자치가 가장 잘 된 나라 하면 전 세계에서 스위스가 손꼽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건가요? 예, 스위스는 19세기 중엽이니까 1848년에 이제 연방 헌법이 제정되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중앙정부 권력이 있고 그걸 이제 나눠주는 방식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지금 뭐 자꾸 하니까 이게 안 올라 그러는데 원래 스위스는 미국도 그랬듯이 이게 밑으로 올라가서 권력이 형성된 거예요. 국가가 있기 전에 이제 아까 26개 캔톤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상북도가 먼저였고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역사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특수성이 있는 건데 어떻든 뭐 아시다시피 지방자치 천국이죠. 복지국가의 천국은 스웨덴이고 지방자치 천국은 스위스인데 저도 이번 2월 달에 쭈리 가서 이제 게마인드당 가봤는데 이게 뭐냐, 이 성공 요체가 뭐냐면 역사적으로 이제 밑으로 올라갔던 게 있고 역시 주민들이 자치하는 의지, 우리 지역의 일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다. 이 주민총회 아까 참여율 20% 했는데 사실 조금 고민하더라고요. 이 참여율 높여져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 되려면 주민들이 아까 저 객석에서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 말씀하시면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라. 우리 지역의 일을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중앙에 바라보고 좀 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그런 종속적인 상태에서는 자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위스로부터 배운다면 우리가 자치 의지를 가진다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중앙 권력을 우리가 정치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 우리 스스로 나선다면 가능도 하겠다. 그래서 현재 제한되고 있지만은 예컨대 우리 경상북도 의회에서 진정한 타운홀 미팅을 해가지고 거기서 직접 민주주의 방식 한번 실험해보는 그런 것도 저는 경북도 의회가 좀 선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 점에서 한번 그 자세히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현장에 모여서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거수로 의견을 내는 걸 봤을 때 와, 정말 정치란 이런 거구나라는 걸 배울 수 있었는데요. 교수님, 스위스 지방자치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스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독일이 사실은 자치 분권이 상당히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100점 만점에 한 90점 정도 되는 나라인데 독일 시민들의 구독률에 스위스 주민들의 구독률이 3배나 높습니다. 이 신문 구독률이 3배나 높다는 것은 자기가 뭘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학습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그 구조에서 이제 자기 역할을 주민으로서 또 국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정도, 서너 번 정도의 주민총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20회 정도의 국민투표를 합니다. 이 연방에 대한 것도 하고 캔톤 단위에 대해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공부를 안 할 수 없고 학습을 통해서 하게 되죠. 저희가 실제로 만나보니까 대부분의 시민들이 어떤 인식 수준이 우리 전문가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늘 일상적으로 하니까.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거나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만 할 뿐이지 우리는 실제로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이제 국가의 경쟁력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는 연방제, 하나는 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적인 어떤 활동 이 두 개를 뽑는데
하여튼 정부들 간에 지방 정부들 간에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연방제도고요. 시민들 주민들이 직접 자기가 이제 결정하는 지역과 나라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이 구조를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북도도 이런 걸 좀 수용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의회가 이걸 주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가 이제 사실은 앞으로 모든 어떤 정치 체제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구상을 이제 도민들이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도민들의 의사를 도의회가 제대로 반영을 하고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타운 미팅 방식으로 일상적으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이번 경북도의회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정치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생활에서 얻어지는 거다. 뭐 이런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스위스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지방의회 역할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볼게요. 지방의회는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야지 지방정부가 조금 더 자치 능력이 피어나갈 수 있을 텐데요. 의장님 어떻게 보세요? 경북도의회 역할 수행 평가를 하신다면 지금 잘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그 평가는 우리 도민들이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뭐 자화자찬할 수도 없고. 집행부를 그 감시를 하고 견제한다는 거는 또 잘못 또 해석을 하면은 일을 하고자 하는 집행부를 우리가 뭐 태클을 걸고 뭐 회방을 놓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인할 수 있는데 그 이제 우리 도의회의 어떤 가장 그 가치의 정점인 300만 도민이 있죠. 우리 도민을 위해서 집행부가 제대로 정책을 그 입안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또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집행이 되는가를 우리가 이제 관리 감독하는 그런 그 역할이죠. 또 넓게 보면은 집행부와 의회는 함께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양수레밖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그 제대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 그 경북도의회는 뭐 앞서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와 다른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그 모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관 질문, 일괄 답변을 이제 일문일답제로 해서 언론으로부터도 좋은 또 평가를 받고 실질적으로 이제 집행부로부터 상당한 그 긴장감을 불러오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꼭 조금 있으면 있습니다만은 행정사무감사도 과거처럼 뭐 이렇게 뭐 요식 행위로 뭐 좀 이렇게 가까운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뭐 이번 10일때부터는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입니다. 또 그리고 뭐 예산 편성, 뭐 이런 심사 또 이런 부분도 정말 어떤 선심선 예산, 또 중복성 예산, 비효율적 예산 이런 것들을 철저히 걸러낼 것입니다. 지금 그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가 저출산, 뭐 고령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 상황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아까 뭐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경북의 89개 그 기초단체 중에 우리 경북은 23개 중에 19개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북은 참 심각하면서도 참 아주 엄중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이때 과거의 어떤 뭐 매너리즘에 빠졌어 그래 해서는 정말 도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대로 된 의회의 모습을 보이고 든든함을 분명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니까 이 도민들이 늘 응원해 주시고 또 성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회에 늘 응원도 보내주시고 또 성원을 해줄 때 저희들은 더 힘이 나서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채찍과 당근은 필요한 거겠죠. 그렇죠. 네. 지방 분권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지방 분권이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예, 우리가 오늘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만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지방 분권이 돼야 되고 지방 분권이 되려면 이 중앙 권력을 아까 스위스 잘 나왔잖아요. 국가 권력을 국민 옆으로 갖다 놓는 게 바로 분권이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개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프랑스가 2003년에 그랬듯이 프랑스도 워낙 중앙집권 국가네요.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독일의 경쟁력을 따라가기 위해서 지방분권 개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연방제 수준으로 가야 된다는데 연방제는 안 하더라도 지방 정부가 권한을 갖도록 개헌을 하는데 헌법 1조에 넣는 겁니다. 그런 개헌을 우리가 연방 국가는 안 가지만 단방 국가 아래서도 가려면 헌법 1조 상황에 넣자 하는 해서 거의 다 합의돼 갔어요. 정말 그리고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개헌안에서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까지 왔습니다. 한 80% 부족하지만은 그까지 왔는데 참 그게 안 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살려내야 돼요. 이 지방분권 개헌 안 되면요. 오늘 이 이야기 주민 자치니 지방의 전문성 강화를 해도 권한이 없는데 조례 수준이 아주 낮은데 이 정책 전문가는 배치 안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장님께도 다시 부탁드리지만 집중해줘야 돼요. 지금 다시 이제 내일 모레도 뭐 국회에서 토론 있는데 지방분 개헌을 하자 하는 것을 한 목소리를 내줘야 우리가 종속적인 시민이 아니라 주체적인 시민으로 거듭나서 2등 국민이 아니라 똑같은 대등한 국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역 미래도 있다. 자식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당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개헌의 필요성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개헌의 필요성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창용 대표님, 지방분권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길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일단 저는 도민들의 위상이 이제 그 회복이 돼야 된다. 도민들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입니다. 주권자는 어떻게 보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권자를 대리해서 주권을 대리하는 어떤 정치 집단과 행정 기구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도민들이 결정을 하고 하는 그 정치 제도의 도입에 도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지방분권의 동력이 생긴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의회가 진정으로 입법부로서 우리가 국회에 맞먹는 수준의 입법부로서 경상북도가 준 국가적인 어떤 위상을 갖고 도의회가 거기에 맞먹는 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권을 확보하는 앞으로의 4년 도의회의 역할은 이 자치 법률 제정권을 도의회가 갖는데 도의원들과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되고 또 도민들이 주권자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는 일상 속에서 회복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도민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도민들도 지방의회, 도의장님까지 모두 다 힘이 필요하겠죠. 이쯤에서 그럼 타운홀 미팅 취지에 맞게요. 객석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답변 이어나갈게요. 경북에 지금 인구가 이제 유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방 소멸 그리고 저출산 그리고 이제 고령으로 인한 또 청소년 유입과 관련된 문제점이 지금 대두가 있는데 중앙 집권 지금 시스템에서는 지금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지방 분권에서는 어느 방안으로 해결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참 현실적이고 참 중요하면서도 핵심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19개가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저출산 문제는 비단 경상북도의 일만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아기를 하나 내지는 안 낳으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출산율이 OECD 국가에서는 가장 낮죠. 앞으로는 국가적 재앙으로까지 우리가 걱정이 될 정도의 어떤 그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우리 도정 시책에 가장 핵심에 두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청년 일자리와 함께 우리 도의회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라든가 또 아이디어를 짜내서 집행부와 함께 방안을 내려고 다양한 노력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마도 지사께서도 말씀 있었겠습니다만은 인구를 좀 이렇게 늘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여러 가지 이 방안들이 나와야 되겠죠.
뭐 단순히 뭐 수당 몇 번 준다고 해서 낳지 않을 아이를 이렇게 급격히 출산을 높여주고 그것만이 해결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양한 그런 방안들이 또 강구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인구 또 유입 정책을 또 우리가 또 많이 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 귀촌, 기여 이런 부분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우선적으로 의성 지역에다가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 타운을 조성을 하려고 지금 의성군하고 우리 경북도가 지금 밑그림을 거의 다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농사도 짓고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뭐 보육 문제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의료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경상북도에 오면은 먹고 살 수가 있고 아기를 낳아서 큰 불편 없이 키울 수 있는 지역이 경상북도다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강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의 이러한 계획들에 대해서 좀 많은 예산이라든가 제도적 그 지원이 수반돼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그 미래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00만 도민 모두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출산 장려 운동 본부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23개 시군에 전부 지회를 발족시키고 각 읍면동까지 출산 장려 운동 본부를 운영하도록 그 단체와 저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과제로 선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 계속 이어가 볼게요.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 경북도의회보다 뭐 전남도나 광주시가 그 일당 독점이 강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살펴보면 그 소선거구제를 통해서 한 명만 다수 득표자를 뽑게 되는 제도 때문인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국회에서도 그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북도의회 선거 결과를 살펴보니 54명의 지역구 당선자 가운데 여성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300만 중에 절반인데 3명밖에 없고 20대와 30대 청년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역구 당선자 가운데. 그리고 직업으로 따져봐서도 농업, 축산업 종사자가 54명 중에 4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 다양성도 있겠지만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이 그 도의회 전체의 의견의 다양성 그리고 특성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의회에도 이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의장님은 11대 의회 기간 동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으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그 경상북도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주 그 구조가 다양합니다. 또 그 땅도 전국에서 19.1%로 가장 넓고 뭐 농산, 어촌, 공업 뭐 등등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다양한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의회에 진출해서 그들의 이익을 대표하고 또 이렇게 수행을 하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도로서는 그걸 담아낼 수가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광역의회는 시장, 도지사도 특정 정당, 몽땅 광역은 100%가 특정 정당이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 구조 속에서는 다양한 욕구를 담아낼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죠. 이것은 우리 지방에서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게 반영이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담아서 중앙에다가 우리가 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분권,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한 그런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아마도 11월부터 이제 법이 이제 발의돼서 국회 이제 심의 들어가고 아마 내년 초까지는 뭐 결정되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다양한 욕구가 우리 그 광역의회에 좀 이렇게 담아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해서 그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방향은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은 뭐 정당 공천제가 이제 되다 보니까 그 정당의 어떤 선호에 따라서 뭐 특정 정당 위주로 이렇게 많이 뽑히고 하는데 이런 구조는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의견 들으셨는데요. 질문 한 분만 더 받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미래문화재단에 있는 권두현이라고 합니다. 지방 분권 또 지방자치제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앞으로 어떤 도시를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점이 분명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의장님께서는 향후에 경상북도의 20년의 어떤 그 미래 그런 모습들 그런 데 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모든 정책들이 여기에 그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경상북도의 미래상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제시해 주시면 아마 도민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철강 산업을 위주로 하는 이제 포항 경제권, 또 전기 전자 산업을 위주로 하는 구미 경제권, 또 행정 타운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신독청 경제권 이렇게 이제 세 권역을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죠. 과연 철강과 전자가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로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모두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포항 철강 산업단지 과거보다 공장도 많이 폐쇄가 되고 라인도 많이 축소가 되고 또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구미 전자산업단지 경제는 더 피폐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걸 두고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임 지사께서는 관광 문화형 일자리를 만들겠다. 또 포항 같은 경우에는 환동의 본부가 거기에 설치가 되었습니다만은 우리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북방 교역 문제라든가 남북 관계가 또 열리게 되고 이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강원도나 포항 같은 경우에는 북방과 남북 관계 대비해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경북은 다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영일만 신항, 그 해양 물류 산업, 또 독도, 울릉도, 동해에 수많은 관광, 어족, 광물 이런 자원들 우리가 무궁무진한 미래가 이 바다에 있습니다. 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중국, 러시아, 또 일본, 태평양 이렇게 또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도정 시책에 좀 역점사로 좀 이렇게 하고 있고 구미의 전자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어서 상세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좀 발빠르게 우리가 지역민들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구미의 산업단지를 가봤습니다. 오리온 전기라는 큰 회사가 2년 전에 이미 폐업을 하고 그 깜깜한 공장에 제가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정말 암담했습니다. 그 종업원이 몇천 명이 되는 그런 공장이 문을 닫고 몇 년째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의 5공단에도 제가 가봤습니다. 지금 분양률이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업이 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부지 단가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업체들이 우리 경북에 와가 기업을 했을 때 이 여러 가지 조건이 유리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항의 브루베리 산업단지 200만 평, 거의 1% 정도밖에 분양이 안 됐습니다. 기업을 유치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부품 산업단지, 특히 여성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닦은 공단인데 지금 땅은 거의 80% 닦아놨습니다만 전혀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그 행정타운으로서 신도청 지역이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10만 자족 도시를 우리가 목표로 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온 지 2016년 2월 21일 날 왔죠. 지금 2년 한 8개월 된데도 불구하고 지금 2만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렇게 엄청난 개발과 투자를 해서 여기를 제대로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좀 목표에 도달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여러 가지 그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단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하라 그러면은 제가 아주 탁월한 전문가도 아니고 말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 경북의 어떤 그 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고 합친다 그러면은 또다시 우리 경북이 옛 영화를 찾고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에 다시 우뚝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북의 미래상이라고 추상적인 질문을 주셔서 구체적으로 또 답변을 해주셨네요. 이렇게 질문까지 모두 다 받아봤는데요. 끝으로 소감 한 말씀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어떠셨어요, 교수님? 방금 말씀 지방 소멸 문제라든가 선거구제 개편 문제라든가 등등 이게 다 이제 저는 이게 지방분권 개헌이 만병통치는 아니지만 이리 관지, 그러니까 하나로 꿰는 건 다 그 지방 개헌으로 꿰어야 됩니다. 하나를 꿰어놓고 그다음 다른 걸 꿰어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 중앙 집권 체제가 수도권 집중을 낳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방 소멸과 대한민국의 저출산을 가고 있다는 진단은 이미 나 있거든요. 일본에서 이미 났고 마사다 히로야의 그 지방 소멸에서 났고 이랬으면, 그럼 결국은 이 대통령이 지금 뭔가 경제 성장도 안 되지, 이 저출산 문제 극복 못하지. 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뭔가 촛불 혁명해가 뭐 개혁한다 하는데 이 가장 중요한 이 축을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칼럼을 통해서 지금 최근에 한 썼습니다. 이 지역 정책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지역 일자리 창출하라 한단 말이에요. 모아놓고 시도지사 모아놓고 권한이 없는데, 재정이 없는데, 문 대통령이 여기 대해서 좀 한 단계 각성을 해야 돼요. 문 대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각성을 이제는 답을 지역에서 찾자는 것을 확실한 이 정책을 바꿔주면, 물론 그것으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큰 물꼬가 트인다, 큰 문이 열린다는 거죠. 네. 저는 오늘 말씀 다 듣고 보니까 더욱더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고 여러분들 적극 동참, 우리 존경하는 안동 시민들께서 또 경북 도민들께서 동참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장님과 함께 타운홀 미팅 하셨는데 대표님 어떠셨어요? 저는 도민과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 처음에 또 그런 강조를 또 하셨고, 또 앞으로 도의회가 도민들과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또 도민 스스로가 또 소통에 주도를 해야 된다는 거고, 도의회는 도민들의 소통을 지원하는 그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지금 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어려움에 우리가 봉착해 있고, 또 지금 현 정부도 지금 뭔가 대안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동안의 모든 방식이 국가가 주도하는 성장 발전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인데, 지방 분권을 통해서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과 발전 방식을 하려면 도민들이 직접 이 소통의 과정에 주도하고, 또 도의회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경북도의 미래를 열어가는, 이제 오늘은 어떤 그걸 논의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도의회가 도민들을 위해서 좀 확실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오늘 이 타운홀 미팅이 도민들의 좀 정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됐기를 바라는데요. 의장님, 함께 타운홀 미팅 긴 시간 동안 함께 하셨는데 힘들진 않으셨나요? 아이고, 참 의미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정말 참 우리 도의회에 대한 그 기대도 크고 또 책임도 또 무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그 추풍령 이나면은 사람도 돈도 정보도 다 메말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그 정부 정책이 기득권 위주 또 수도권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은 날이 갈수록 그 황폐화되고 수도권은 비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과 지방 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는 우리 그 도민들이 내 삶과 무슨 큰 변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까 그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스위스의 어떤 예를 한번 보셨습니까? 주민의 어떤 그 자율 의사에 의해서 삶을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오늘 잘 보았습니다. 우리 그 300만 도민 모두가 지방 분권, 지방 자치에 대한 열망을 함께 담아서 함께 행동을 할 때 우리의 삶의 질도 나아진다는 인식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 토론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정말 도민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에 보답하는 그런 의회로 거듭나도록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네. 네. 앞으로 변화하는 또 도의회의 모습도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자신부터 바꿔라. 세상을 바꾸는 힘 어디에 있을까요? 네, 바로 자신에 있습니다. 나와 또 다른 나가 모여서 동네가 되고 도시가 되고 세계가 됩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참여할 때 이 세상은 크고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세상이 바뀌게 될 겁니다. 바로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아닐까요? 지금 당장 나부터 바꿔야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회장 특집 타운홀 미팅 3부 경상북도의회 의장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